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열흘 전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청년은 가만히 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강력한 범죄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이것을 수사지시하지 않는 검찰청, 불법 범죄를 눈앞에 놓고 하면서도 김지은 청년 또한 강제 개종교육 목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희생양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 이 순간도 미온적 대처와 자신들이 가진 편파적 잣대로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 청년에 대해 발생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은 청년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협조 요청은 묵살되다시피 해왔으며 청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친구들의 애타는 수사 촉구조차 경찰의 암묵적인 외면에 꺾이고 말았다. 경찰의 공권력은 이용하는 범법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경찰은 종교에 구분 없이 공명정대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극도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요청에 빠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 가족들에게 납치된 김지은 청년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강표원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표원은 방 안에 갇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김지은 청년을 대신하여 목놓아 크게 외친다. 하나! 경찰은 편향적, 미온적 태도를 사죄하고 청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즉각 협조하라! 개인적인 이견에 사로잡혀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편향적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그간 청년이 겪어야 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가족들에게 납치당하여 강제 개종을 요구받는 청년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둘, 강제 개종 교육 목사들은 반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강제 개종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개종 목사들은 기성교단을 등에 업고 엄연한 대한민국 성인의 종교 선택권을 묵살하고 인권 유린을 수반하는 강제 개종 교육을 돈벌이 수단에 삼는 사력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인 강제 개종 교육 시발점인 이단 상담소를 해지해야 한다. 셋, 강제 개종 교육 목사들은 실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도록 협조하라! 강제로 납치 감금된 일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은 청년과 방송 앞에서 간담회를 하라. 이와 같이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는 김지은 청년을 대신하여 또 전국의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대신하여 이 내용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 진수진.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서한입니다. 소소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권 유린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밀려오는 공포감과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사연을 들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다정하시는 부모님은 교주 목사인 신 목사라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은 채 자식인 저에게 크나란 상처를 주셨습니다.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후 조금씩 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제 방에 들어가 정신을 잃은 채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정신을 차려보니 늦은 시간이었지만 친척들이 저희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방문을 나가려고 하니 부모님과 친척들은 저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저항해 보았지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은 상황이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우고 발과 다리에 테이프를 몇 겹씩 감았으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테이프로 입을 막고 제 하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를 아파트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운반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으며 저를 강제로 납치하여 간 곳이 경기도 양평 인적이 드문 상준터일 기도원이었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결박당한 채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대구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옮겨졌고 이 현실이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착한 기도원은 단층 건물이었고 창마다 혈장살이 쳐져 있었으며 제가 도망갈지 모른다며 수갑을 채운 채 그곳에서 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기도원 사람들 10명 이상의 사람이 못 나가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20일 이상 그곳에서 지냈으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였고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조지하며 화장실조차 감시 속에 가는 짐승만 못한 인권유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간 일도 중단하시고 저는 갑자기 납치를 당한 상황이라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락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이 방금 장소에 찾아오게 되어서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이미 부모님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부모님의 입장을 주둔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너무나 지친 부모님의 포기로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납치, 강금, 폭행이 일어나고 경찰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저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011년 5월쯤이었습니다. 기도 목사인 황 목사의 말에 넘어간 부모님이 저를 할머니 댁에 3박 4일간 감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개종 목사는 제 부모님에게 마치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개종 교육을 자신에게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말에 사로잡힌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셔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개종 교육을 받기를 강요하셨지만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 신념을 믿고 고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목사의 지시를 받은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 가게에 일을 돕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승용차로 일어나던 중 잠시 할머니 댁에 반찬을 가지러 들렸다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할머니 댁에 반찬을 가지러 갔던 적이 있었기에 큰 의심이 없이 할머니 댁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에 계시던 큰아버지, 이모부, 친척들이 있었고 왜 하필 한자리에 계실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친척들은 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압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할머니 집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할머니 댁 큰 방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한 목사는 제가 개종교육에 의사가 없자 2시간 뒤쯤 나와서 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그만 무술인 큰아버지와 운동선수가 하셨던 아버지와 이모부에 의해
저는 제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심하게 저항하여 제 온몸은 멍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가족에 의한 더 큰 뭔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끝까지 저항을 하자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지 4일 뒤에는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한 집에 살았었지만 불신이 더해가고 또 나를 납치 강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권 유린이 보란듯이 일어나고 그 뿌리에는 교종 목사가 있으며 이를 돕고 있는 한기총과 이러한 교종 목사를 편파 허위 방송하는 CBS가 주관하는 상황입니다. 한기총 해체와 CBS를 폐쇄를 하여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대표라고 하는 한기총은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강제개종 교육을 방종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가정 파탄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CBS는 이러한 사실을 방송 유지를 위해 돈벌이 목적으로 거의 편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교육의 뿌리인 한기총과 CBS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 저도 피해자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 또한 그 말에 넘어가 유혹을 당하여 가정이 파탄된 피해자입니다. 이 호소문을 들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을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최윤희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권을 박탈당한 채 감금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같은 일을 겪은 저의 39일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제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항상 제 답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제나 대화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평소와 다른 부모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닌데 급작스레 화를 내시거나 제가 내는 의견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외식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동하는 차 속에서 가족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으로 던진 후 급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감금하였습니다. 감금 후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개종교육을 갖는 것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라고 각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직장도 모두 정리하고 계획한 것이니 제가 사인을 안 한다면 평생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신앙을 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해왔는데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은 더더욱 없었는데 왜 감금을 당한 채로 개종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다정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를 이단에 빠진 정신병자로 대하며 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39일간의 감금되어 온몸의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에 열흘 동안을 먹지도 못해 10kg이 빠졌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개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할 때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짐승으로 취급당하며 육살과 구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손발이 묶인 채 기도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저를 학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녀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지 않으실까?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기총 이대위의 개종 목사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자녀가 이단에 빠져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몰래 납치를 해서 개종교육에 데려오라며 납치 방법, 감금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개종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도 버리고 학업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일을 조장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의 강제개종 교육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졌고 제 학업도 중단되었습니다. 감금된 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심정을 느끼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란 말입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잘못될까봐 속이 까맣게 타셨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 한 번 없은 적 없는 저희 아버지. 저를 때리고 피해 흘리는 저를 끌어안고 웃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종 목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종교육을 하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깁니다. 가족의 사랑을 이용한 고도의 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들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족을 속여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모든 불법행위는 가족의 손으로 시켜놓고 자신들은 법막을 빠져나가 처벌을 피합니다. 그래서 모은 그 돈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더러운 개종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분들은 이 사실을 이제 아신다면 반드시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간 피해자를 감금된 곳에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종 목사들을 처벌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감금되어 있을 때 경찰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을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애원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족 문제는 가족이 서로 대화로 해결하라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가실 것입니까? 이러한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경찰분들 아닙니까? 가족이 감금하고 폭행하면 했겠지. 당해도 싸다 그런 것입니까? 폭행 당했다고 말하니 그러셨어요. 그럼 가족을 신고할 거냐? 아니면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인권이 소중하게 들려져야 모든 개개인,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도 존중받게 됩니다. 제발 모두에게 공평한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누군가가 제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종 목사들이 금지에 숨어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의 실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건의 실체를 설명드리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강제개종 교육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감금된 청년은 도움을 기다리며 고통을 토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행방을 찾아주시고 감금과 폭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강력한 호소를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강조하는 경찰은 박수하라! 해제하라! 가정폭력 강조하는 경찰은 박수하라! 인권주의 강조하는 경찰은 박수하라! 강금납주의 강조하는 경찰은 박수하라! 그럼 이제 저희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